저 이제 아까 제 경력 이력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BIS에서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네. 이런 BIS 국제결제은행이거든요. 은행 중에 은행, 네. 대장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스위스에 있어요. 저희랑 정말 상관이 없어요. 네네. 상관이 없는 곳인데 제가 왜 자꾸 얘기를 드려요. 이 은행 중에 은행이 왜 부동산 가격을 발표할까? 네. 왜 발표하나요? 대출에 되게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해서 그래요. 아, 외국도 그래요? 그럼요. 한국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지금 통계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호주가 제일 높았는데 호주는 전체 대출에서 60%가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체 대출도 있고 네, 그걸 다 해도 네. 부동산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한국도 그래요? 미국이 한 30, 40 정도 됐던 것 같고 한국도 한 45? 조금 높은 편이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BIS가 뭐를 하냐면 은행의 건전성, 그러니까 은행이 얼마나 그쵸. 이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은행이 망하면서 경제에 큰 데미지를 주게 안 하려면은 얘네한테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막 연구해서 아무튼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를 많이 하시는 곳인데 네, 근데 왜 얘네들 이런 기관들이 부동산 가격을 발표를 하냐 그만큼 이제 경제랑 금융에서 부동산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만 이렇게 좀 열띤 건 줄 알았더니 그러네요. 이제 모두 열띤 것 같아요. 이제 모두 열띠고 네. 또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이야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항상 네. 주식을 보다 보니까 네.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좀 더 친숙하달까요? 선호하고 전세나 집은 이렇게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보다는 그 돈을 이제 융통을 해서 돌린다고 생각하시죠. 네, 막 주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또 경제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보려면은 부동산 진짜 알아야지 되겠구나. 그러니까 큰 거라도 알아야 헛다리를 짚지 않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동산을 이제 보게 됐고 네. 제가 아까 그 한 번 크게 뭐 그러니까 좀 워닝을 준 적이 있냐. 그쵸, 제가 아까 2008년에는 제가 잘 몰라서 전혀 헛다리를 짚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미국도 다 망했죠. 예.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미국의 부동산이 되게 많이 그때 제가 지금 옛날에 했던 분석들을 좀 한번 해봤다라면 이거 미국이 되게 글로벌 리딩 컨트리긴 한데 부동산 거품이 좀 많네. 라는 거를 먼저 좀 잡아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이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건 2006년. 리만이 망한 건 2008년. 그래서 1, 2년 동안에 부동산이 이제 꺾이면서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경제가 삐그덕 되고 그게 금융까지 연결돼서 결국은 세계 경기 침체가 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다 맞추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그리고 이게 이미 1, 2년 동안 이렇게 꺾이면서 경제에 되게 무리를 주고 있었다라는 거를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국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하기 전에 부동산 얘기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아무튼 되게 좀 중요한 임팩트 주셨고요. 이거 정기적으로 리포트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씩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이거 좀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셨던 방법대로 전 세계 부동산이랑 비교해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한 10개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최상욱과 이상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깜짝이야. 이 방송에 다 나왔었어요. 다 네. 나와서 각자 얘기를 잘 해주시고 가셨는데 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고 동생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체 평균으로 뚱쳐갖고 몇 프로 상승을 하라 이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같은 서울시도 오르는 게 있고 내리는 게 그렇거든요. 심지어 같은 지역인데 새 아파트는 오르고 한우 아파트 내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전체 평균으로 좀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상욱이나 지금 이상우가 했던 발언이 좀 다른 것들은 제가 충분히 왜 다른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예측들을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월 말에 그런 것들 연말에 수치로 딱 나오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 내에서 뭐 이게 불이익이 당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 두 분하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분 얘기가 아니라. 저요? 그러니까 저 일반적인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한 것들이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평가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지 되나. 만약에 예측이 굉장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막 월급이 깎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쵸. 그런데 그 회사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증권사마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나대투 지금 최상우 위원님 계신데 하나대투도 있고 유진도 있고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떠려나? 저희는 보고서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네. 주장을 하는지를 좀 찾아보신다면은 유료가 아니더라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들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는데 네. 제가 인기라는 표현은 맞진 않는데 저의 분석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왜냐면 뭐 근거는 맞고 결론이 틀릴 수는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근거도 맞고 결론도 맞고 그러면 좋지만 네. 누가 보고서를 쓰는데 족족 틀린다.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신뢰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연봉이나 처우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될까요? 재계약을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책임이 이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개된 보고서를 쓰는데 많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개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이제 최선 다한다고. 아니 그럼요. 네. 또 출철하게 현장 가서 다 확인해보고 공부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래서 되게 내가 저 존경하고 좋아하고 다 그런 후배들이어서 생각도 하고 이제 한 가지 조금 특히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지금 4만 얼마인데 10만 원 간다. 네. 라고 보고서를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확 각인이 되는 건 김효진 삼성전자 10만 원. 그렇죠. 각인하기 딱 쉽죠. 그런데 그 과정도 살짝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전망을 하는지. 네. 네, 그래서 어떤 논리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거고 만약에 틀렸더라면 가정이 틀린 건지 근거가 틀린 건지 그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잘 저도 동료들이지만 네. 결론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리포트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그들의 내용을 보지 어차피 제목이나 결과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건 저한테 어차피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사들을 볼 때도 내용 안 보시고 제목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일단 그 어떻게 보면 클릭 수를 더 많이 유도할 수 있으니까 언론에서 좀 그렇게 좀 유도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둘이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분석한 것들이 새 아파트 실거주면 사도 되고 투자한 것들 많은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어차피 규제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냥 8% 상승, 8% 하락으로만 따라 이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둘 다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염려가 되셔서 살짝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만큼은 제가 여러 번 설명도 드렸었거든요. 둘의 의견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 이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게 직업상 그렇게 자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망 어렵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앞에서 뭐 부채가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더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언제 준다는 거냐? 그렇죠. 경제가 어떻게 도대체 된다는 거냐? 근데 작년부터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고 네. 작년 여름부터 더 정확히나 가을부터 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됐건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됐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됐건 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그리고 트럼프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좌충우돌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한 게 양쪽 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같이 파트너 관계로 계속 꽤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짝 그 미국 편을 든 거죠, 저희가. 편을 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이거는 다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뭐 어느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기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나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그널들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저희가 정말로 진짜로 이제 세계 경제가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가 100을 본다면 20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막 주식이 꼬꾸라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로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딱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시기를 찍어놓으면 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렇기도 하고 이 보호무역 변수 때문에 시나리오를 좀 잡기가 어려워지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이제 뉴스를 열심히 보지만 따라가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지금은 세계 경제 전망보다 한국 경제 전망이 그나마 조금 쉽게 됐어요. 나쁜 쪽으로. 네. 한국이 이제 뭐 네. 수출 주도형 국가다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GDP 대비해서 뭐 45% 정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네. 이게 글로벌 탑 수준이에요. 아, 이 45%가요? 네. 미국은 GDP 대비해서 수출 뭐 보험 쟤네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저러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13% 15%가 안 돼요. 이게 늘어서 15%예요. 중국은요? 중국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33% 정도 지금 19%. 그럼 두 많이 나라는 줄었죠. 그냥 폐쇄하고 살아도 되는 나라네요. 근데 뭐 양적으로야 네. 경제가 이제 뭐 워낙 크니까 와. 저희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지만 한국이 그만큼 저희 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뭐 우리가 몸살에 걸린다더라 그쵸. 이런 문구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좀 그 대외적인 수요 변화에 대해서 되게 이제 휘청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아마 신문에서 거의 매일 나올 텐데 저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거의 작년에는 저희 뭐 기여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좋았냐라고 하면은 한 80% 넘었던 것 같아요. 와. 다른 조선, 철강, 최근에 좀 조선 좀 좋아졌지만 네. 조선, 철강, 자동차가 작년에 좀 힘든 시간을 보는 화학 그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서 저희가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올해 작년 말부터죠 반도체 가격이 이제 급락하고 수요도 조금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한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국면 전환, 분위기 전환이 되려면 보호무역이 타결이 되고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주력으로 끌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원래 저희 수출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조선이나 화학 쪽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네. 조선은 최근에 수주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철강이 됐건 화학이 됐건 요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풀릴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조금 힘든 상황에 많이 처해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실험 한 30개국 실업률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보면 실업률 하락하는 국가가 5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상승하는 나라가. 네. 대부분 국가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터키, 아르헨티나 준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이 두 나라 네. 그리고 멕시코와 호주 네. 그리고 한국 진짜요? 네, 야. 5개 중에 저희가 껴가지고 좀 진짜 그렇더라고요. 터키랑 아르헨티나, 멕시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호주도 안 좋아요?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관세, 뭐 이민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을 겪고 있고 호주는 철광석 수출 많이 해요.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요. 중국 경기가 좀 냉각이 되면서 아까 부동산 가격도 꺾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직격탄을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이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먼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이제 그런 케이스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올해 초에 좀 사는 것 같더니 다시 좀 팔아요.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닥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채권은 또 많이 사요. 주식과 채권은 거의 반비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채권은 금리가 하락해야 그쵸. 수익이 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채권을 사는데 사실은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죄송스럽지만 주식 사고 채권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가 좋아서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반대의 현상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아까 네. 거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올해 작년 초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잘 안 했었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 보시죠라고 드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인터뷰나 책 요청 이런 것도 좀 다 고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뭐 한국 내부적으로 뭐 공급이 많아지고 뭐 금리가 어떻고 재개발이 어떻고 이런 이슈들도 중요한데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경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한국 수출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그러면 당장은 부동산이 그렇게 거품이 많지 않으니까 엄청 급락하지도 않겠지만 네. 지금처럼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오를 수 있을까 좀 쉬어가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제가 틀려도 안 쉬어가면 좋겠죠. 네. 아, 쉬어가야 돼요. 그래 좀 사실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고. 아 그런가요? 근데 너무 빼서 올라도 막 저도 숨이 막히더라고 막. 네. 근데 또 이제 한국이 원래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대외 환경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안 좋아질 때도 좀 빨리 많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질 때는 또 팍 치고 좋아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반복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주력으로 하는 산업들이 좀 이렇게 좋진 않아서 이번에 쉬면은 좀 오래 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부동산 얘기한 거고요. 우리 한국 경제는 잘 나가야 됩니다. 네, 잘 나가야 부동산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맨날 반도체 얘기만 거의 한 10년째 하는 것 같아요. 뭐 대체할 상품이 없긴 다른 먹거리는 저희 없을까요? 저희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방탄소년단도 계시고 네네. 저희 뭐 한류 컨텐츠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요즘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바이오 싫다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주가 많이 하락해서 몇년 좋다가 그냥 확 꺼졌으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가별로 시가총액에서 그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금융은 뭐 몇 프로다, 뭐 테크라고 하죠. 네네. 하이테크는 몇 프로다, 바이오는 몇 프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한국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바이오 비중이 좀 낮긴 해요.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데 네. 금융하고 바이오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반도체랑 조선이랑 자동차랑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네. 한국이 약간 다음으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 공부 잘하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의대 지원 이렇게 진학을 했고 바이오 쪽에도 많이 갔으니까 이제 곧 바이오가 지금은 당장은 주식도 안 좋고 약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회계가 이상하다더라 기술이 뭐 이상하다더라라는 노이즈들은 있지만 결국은 조금 바이오 쪽으로 금융 그리고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의견들로 많이 모아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뭐 오늘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안 좋은 그러니까 약간은 좀 자신이 없는 듯한 이제 말씀도 많이 드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안 좋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한국만큼 성장한 나라도 없기는 합니다. 아니 그 IMF 극복하는 거 보세요. 그거 너무 놀라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트들을 보면은 그래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되게 논하기는 쉽고 곧 되게 우리가 다 정말로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반도체는 사실 업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업연구소 있을 때 2016년도였었던 것 같아요. 2015년, 6년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랑 상관이 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안 좋을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봐봐라.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보고서를 막 참고를 하니까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뭐 조선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렇게 일변도로 안 좋아지지는 않는구나. 예, 전망이야 틀릴 수가 있지만 이게 업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위기와 희망을 같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야, 이코노미스트 진짜 매력적인 직업이네요.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명쾌하게 다 풀어내시는 것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했었거든요. 경제를 더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주름을 잡아가지고 누가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전 이 기본적인 뜻이 모르는데. 아니요, 저희 또 우수한 선배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건 주식 투자를 하시건 저도 이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지만 작다고는 못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옆에 거를 좀 중요하게 보게 되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은
경제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요. 음. 부동산 뭐 쉬어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저 좋은 동네 어떤 아파트 가격은 계속 호가가 올라갈 수도 네. 있고 이제 그거를 보다 보면은 아 경제 이런 거는 뭐 듣기는 좋은데 이렇게 좀 잘 도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피드백도 많이 주시는데 네. 이렇게 맨날 저처럼 이렇게 많이 보시진 않아도 아주 네. 크게 음. 이게 뭐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지금은 경제는 좀 안 봐도 될 것 같다. 라는 정도의 감만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다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부터는 경제를 안 봐도 돼요, 사실. 그렇죠. 좋아지니까. 네. 좋아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더 개별 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같이 뭐 세계 보호무역이 온다더라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더라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른다더라 요럴 때가 사실은 네. 조금 제일 약간은 위험할 때다 위험이 막 높아지고 있을 때다 그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공부요. 좀 아주 간단하게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뭐 리포터를 위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일반인 분들이 네. 이런 좀 돌아가는 판세를 좀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쉽게 좀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문 신문 그쵸? 신문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이제 저의 대선배님이 저한테 되게 좋은 충고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저희가 다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이 신문을 보신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검색을 해서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계속 찾아서 본다. 네.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하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 둘이 얘기하니까 계속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싫은 소리 들으려면 종이 신문 봐야지 되고 신문에도 여러 가지 뭐 성격이 이제 경제 신문도 그쵸. 있고 저희가 뭐 좌우로 나누기도 어. 하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신문들이 있는데 좀 자기랑 안 맞는 신문도 봐야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신문 하나 보는데도 오래 걸려서 사실은 쉽지는 저도 쉽지는 않은데 네.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지면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신문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서점에 가보면 사실 좋은 책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2009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완전 꼬꾸라지면서 되게 좋은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는 한 10년 된 책들이니까 네. 사실은 뭐 경제가 어떻게 망했고 그거 다 지나간 일 아닌가라고 하지만 희한하게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잘 팔린 책들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책들을 보시면 이제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가 덧붙여드립니다. 네. 이거 레이 달리오 책 한국 편지 나왔던 거 원칙. 네, 원칙도 재밌게 봤던 것 좋고요. 같고요. 이 책 이거 분석하신 거는 무료로 공개된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번역서도 있어요. 원칙은 번역이 돼 있고요. 원칙은 나왔고. 요 책은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고 음.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들도 좋지만 네. 2009년, 10년 네. 뭐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서요. 예, 그 책들 중에 아마 서평을 보시면은 네. 내용은 좋은데 너무 안 읽힌다라는 책도 있고 술술 읽힌다라는 책도 있어서 그런 책 위주로 보시면은 아마 확확 이해도가 좀 높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K증권 그 리포터 올려놓은 데 있거든요. 김효준이랑 검색하셔갖고요. 다 다운받았어요. 옛날 것도 저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이분이 좋은 게 쉽게 쓰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